군담소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공이 전쟁을 통해 영웅적인 활약을 전개하는 이야기를 담은 고전소설입니다. 유충렬전이나 조응전, 또 임진록 같은 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한 번쯤 접해보셨죠? 오늘 명작 이작이 매개로 하는 고전은 병자호란이 그 배경인 박시전인데요. 이게 우리나라 군담 소설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인 소설로서는 최초의 이야기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반도는 외환이 끊이지 않는 역사였고 수많은 전쟁통에 여성 영웅의 활약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 역사적 기록은 승자의 몫이고 15세기 말기부터는 조선의 여성이랑 당최 존재감 하나 없이 천대받는 존재였으니 여성이 나라와 이웃을 위해 무엇을 좀 해보려고 해도 기회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도 희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페미니즘이다, 여성 상위 시대다, 운운들 하시는데요. 오랫동안 억눌렸던 세월에 대한 저항이고 보상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저 이작이 보기엔 사회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여성이라는 존재 개개인의 변화와 발전을 따져보면 질적으로 아직 미흡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 역할을 잘 분담해서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각설하고 병자호란은 태종이 조선에 군신관계를 요구하면서 12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 전쟁이죠. 청은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그 이름을 바꾼 나라인데요. 조선은 광해군 때 중립외교로서 명과 후금 사이에서 큰 위태로움 없이 존립할 수가 있었죠. 근데 친명파가 광해군의 도덕적 윤리적 책임을 물으며 광해군은 기어이 폐위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반정으로 보위한 새 임금 인조는 자신을 보위에 올린 그 친명파와 명나라의 눈치를 보며 오직 친명대금 정책을 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날이 청나라는 세력이 커져 가는데 조선은 나라 바깥 돌아가는 사정에 깜깜일 수밖에 없었겠죠. 이 유약한 인조 임금이라는 리더의 오파, 친명배금이 낳은 비극이 바로 병자호란인데요. 결국 본인도 피랑 가 있던 남한산성에서 삼전도의 굴욕을 당하게 되죠. 즉 오랑캐의 항복의식대로 세배업 고두했는데요. 상복을 입고 3번 큰 절을 하고 9번 땅바닥에 머리를 꽝꽝 박아서 그 절하는 소리가 청태종의 귀에 들리도록 인사를 해야 했습니다. 저 이작이 보기에는 놀랍지도 안쓰럽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궁금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그 명분에 힘입어 급창궐한 이 무능한 조선의 임금이 인조가 이직거리를 해야 했을 때 전란으로 황폐해진 백성들은, 조선 백성들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 병자호란은 우리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패배의 역사입니다. 왕자 시절에 청으로 잡혀갔던 효종이 이후 복수심에 불타서 북벌론을 부러지졌으나 결국 청나라가 중원을 지배하게 되면서 북벌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죠. 병자호란 이후
왕족뿐만 아니라 청나라로 잡혀간 조선의 백성은 자그마치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패전한 조선이 청에 약조한 대로 만약 탈출한다고 해도 조선 조정이 다시 청나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게끔 발 뒤꿈치가 잘리는 혹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특히 몸값을 비싸게 부르며 팔고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끌려간 조선의 여성 수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속전이라는 돈을 치르거나 우여곡절 끝에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환향녀라고 불렀다는데요. 오늘날까지도 우리 일상에서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비속어로 쓰이고 있는 환향년이라는 말은 이 환향녀에서 비롯된 것이랍니다. 당시 청나라에서 어렵사리 돌아온 환향녀들에게 조선사회는 싸늘했습니다. 몸을 더럽혔음에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온 것이 큰 죄라는 명분이었죠. 따지고 보면 명나라 청나라 교체기에 무능하고 힘없는 조선 조정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고 청나라로 끌려간 것만 해도 심신의 큰 고통이었을 텐데 조선 사회에서 환양녀들은 남편도 나라도 원망하거나 어디 하소연 할 수 없었어요. 당시 이혼은 조선법상 허가되지 않았지만 조선의 남성들은 얼마든지 첩을 둘 수 있었기에 환양녀들은 사람 취급을 못 받고 벙어리 냉가스 마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짠 하고 출몰해서 일학 베스트셀러였던 군담 소설이 바로 박시전입니다. 이 소설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기준점이 어디냐 하면 흉측한 박씨 부인의 외모가 허물을 벗으면서 아름다워지는 지점입니다. 흔히들 박씨 부인의 변신에 대해서 남성 중심의 외모 지상주의를 비판한다는 해석이 많은데요. 저 이 작은 박시전을 재해석합니다. 박씨 부인은 지혜롭고 너그럽지만 흉측한 외모 때문에 남편이 당최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않죠. 그러자 피화당이라는 초가를 따로 지어서 몸종과 쓸쓸히 살아가는데요. 이러한 박씨 부인의 모습은 환향녀의 처지와 닮아 있습니다. 그의 남편 이시백은 당시 조선의 실존 인물이고 박씨 부인이라는 허구의 인물이 도와서 창원급제를 하죠. 조정의 높은 자리에 가지만 박씨 부인의 도움 없이 별다른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특히 박씨 부인이 병자호란을 미리 예감하고 남편을 통해서 조선 조정에 알리지만 여성의 말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무시를 당합니다. 이는 당시 조선 사회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남존 여비의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조선 조정이 얼마나 무능하고 허약하며 건방진 상태인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자, 작품의 후반부에서는 병자호란 때 박씨 부인이 펼치는 활약이 그려지는데요. 얼마나 나라를 걱정하고 청의 심보를 미루어 침착하고 또 잘 대처하는지 마침내 임금으로부터 충렬 부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충렬 부인이 만약 사내로 태어났다면 어찌 오랑캐를 두려워했겠는가? 작품 말미에 임금이 하신 이 말씀 속에는 당시 심각하게 한심했던 조선 남성에 대한 비판도 깃들어 있습니다. 요컨대 저 이작이 생각하기엔 말입니다. 병자호란 이후에 이 박씨 부인이라는 작자 미상의 군담 소설을 쓴 사람은 아마 환향녀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혹은 환향녀들의 수다가 빚은 협업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선에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 죄가 깊어 기머거리 벙어리로 살은 것도 서러운데
조정이 어리석어 전쟁을 겪어야 했고 청나라로 끌려갔다 간신히 고향으로 돌아오니 위로나 보상은 그냥 아니 웬말 죽은 것만 못한 삶을 또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녀들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으며 그녀들의 한은 얼마만큼 기쁠 대로 기뻤을까요? 또 한 가지 덧붙이건대 환양녀들은 당연히 청나라에 대해서 훤할 겁니다. 다시 말해 청을 바닥까지 직접 체험하고 온 사람들이라서 적어도 나라 바깥 사정에 깜깜했던 조선의 지도층보다야 해맑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병자호란에 대하여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저 이작과 함께 이 병자호란이 배경인 박씨 부인이라는 군담 소설을 새롭게 읽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모쪼록 전쟁의 근본 원인과 책임 그리고 환양녀의 상처에 대하여 우리 함께 성찰하는 시간이었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안정과 평화는 지속적인 긴장 속에서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저 이작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건강한 주말 되십시오.